안녕하세요. 30년간 시니어 복지 정책을 연구해온 박성호입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민생회복지원금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정부 지원금인 줄 알고 신청했다가 피해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들, 그리고 이런 사기꾼들이 어떤 수법을 쓰는지, 마지막으로 진짜 지원금은 어떻게 안전하게 신청해야 하는지까지 오늘 차근차근 단계별로 다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 분의 사례부터 말씀드릴게요. 얼마 전에 70대 김 어르신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어요.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휴대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신청하기라는 문자가 왔길래 정부에서 주는 건 줄 알고 눌렀거든요. 그랬더니 본인 인증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인증번호까지 다 입력했어요. 처음에는 별 문제 없어 보였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보니까 평소보다 10,000원이 더 나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게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 가입된 거였다는 겁니다. 김 어르신은 몇 달 동안 모르고 계시다가 손자가 요금 고지서를 보고 발견했대요. 할아버지, 이거 뭐예요? 왜 이런 결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제서야 알게 된 거죠. 다행히 취소는 했지만 이미 몇 개월치 돈이 나간 뒤였어요. 김 어르신은 나 같은 늙은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눌렀나 싶어서 정말 속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김 어르신이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 이런 사기꾼들이 정말 교묘해요. 마치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문자를 보내고 웹사이트도 정부 사이트처럼 만들어서 속이거든요. 실제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런 피해 보신 분들이 한 달에도 서너 분씩은 계세요. 그러니까 절대 본인 탓하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앞으로는 안전하게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저희가 이해해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가짜 지원금 사이트들이 하는 수법을 보면 정말 치밀해요. 먼저 문자부터 살펴보죠.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마감 임박. 지금 신청하세요라고 보내는데 발신자 이름도 정부 지원금 이런 식으로 써놓거든요. 그러면 받는 분들이 정말 정부에서 보낸 거구나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링크를 누르면 나오는 사이트가 또 교묘해요. 태극기 마크도 넣어놓고 정부 사이트처럼 만들어 놓거든요. 심지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이런 단어들도 마구 써놓아요. 보통 분들이 보면 진짜 정부 사이트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죠. 그 다음이 정말 교묘한 부분이에요. 지원금을 받으려면 본인 인증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 인증번호를 보내겠다고 하죠. 여기서 많은 분들이 속으세요. 인증번호가 오면 정말 정부에서 보낸 거구나 하고 안심하면서 그 번호를 입력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결제 서비스에 가입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또 다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 할머니 경우인데요. 이분도 비슷하게 당하셨어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이분은 3개월 동안 모르고 계셨다는 거예요. 매달 20,000원씩 빠져나가는 걸 몰랐던 거죠. 이 할머니가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면 딸이 엄마 휴대폰 요금을 대신 내주다가 발견한 거예요. 엄마, 이게 뭐예요? 왜 이런 결제가 나가고 있어요? 그때서야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취소하려고 해도 복잡하더라는 거예요. 고객센터에 전화해도 연결이 잘 안 되고 연결되어도 본인 확인 이런 걸 또 요구하고 결국 가족이 나서서 해결했지만 이미 나간 돈은 일부밖에 돌려받지 못했어요. 이런 사기꾼들이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 어르신들이 정부 지원금이라는 말에 관심이 많으시고 또 휴대폰 같은 전자기기에는 상대적으로 서툴다는 점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교묘한 점은 이런 사이트들이 실제로 몇천 원이나 몇만 원 정도는 지급하기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정말 받았네 하고 안심하게 되죠. 그런데 그 뒤에 매달 더 큰 돈이 빠져나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런 피싱 피해가 늘어나서 공식적으로 경고를 했어요. 행정안전부에서 가짜 지원금 사이트 주의하라고 발표했거든요. 특히 문자나 이메일로 오는 링크는 절대 누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30년 동안 복지 정책을 해오면서 정리한 안전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중요한 원칙부터 말씀드리죠. 진짜 정부 지원금은 절대로 문자나 이메일로 신청받지 않아요. 절대로요. 정부에서 지원금 신청을 받을 때는 반드시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합니다. 그럼 공식 채널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가 정부24라는 사이트예요. 이건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거든요. 주소는 gov.kr로 끝나요. 두 번째는 지자체 홈페이지예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면 서울.go.kr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카드사 앱이나 은행 앱이에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받으실 때 쓰시는 그 앱 말이에요. 네 번째는 주민센터에 직접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모르는 문자나 이메일에 있는 링크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설령 그게 정부 지원금이라고 해도 말이에요. 혹시 정말 정부 지원금이 있는지 궁금하시면 직접 정부24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거나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가족들과 상의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특히 젊은 가족들은 이런 사기 수법을 잘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자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물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박 할아버지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도 지원금 문자를 받으셨는데 아들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그거 사기예요. 절대 누르시면 안 돼요 라고 해서 피해를 안 당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일단 의심하는 습관을 기르시는 거예요. 지원금 관련 문자가 오면 이게 정말 정부에서 보낸 건가 하고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급하게 신청하라고 재촉하는 것들은 특히 의심해 보셔야 해요. 정부 지원금은 보통 신청 기간이 충분해요. 오늘까지 신청하세요. 마감 임박, 이런 식으로 재촉하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런 문자가 오면 일단 사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조심하셔야 해요. 특히 주민등록번호나 카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정부 사이트에서도 이런 민감한 정보는 함부로 요구하지 않거든요. 이제 진짜 지원금을 받으시면 어디서 쓸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많이 헷갈리시거든요. 민생회복지원금은 주로 동네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가게에서 쓰시라고 만든 거예요. 정부에서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워진 동네 상권을 살리려고 하는 정책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말씀드릴게요. 동네 마트, 약국, 미용실, 세탁소, 떡집, 빵집, 치킨집, 중국집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쓸 수 있어요. 또 전통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가게에서 쓸 수 있고요. 반대로 못 쓰는 곳도 있어요.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안 돼요. 또 병원비, 학원비, 보험료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주유소에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어디서 쓸 수 있는지 헷갈리시면 결제하기 전에 가게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여기서 지원금 카드 쓸 수 있나요? 하고요. 대부분 친절하게 알려주세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할머니 한 분은 처음에 이게 어디서 쓰이는지 몰라서 고생하셨어요.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시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결국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좋더라는 거예요. 가격도 비슷하고 사장님이 더 친절하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래서 정부에서 동네 가게를 살리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해가 되더래요. 실제로 동네 가게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원금 사용 기간도 있다는 거예요. 보통 6개월 정도 주는데 그 기간 안에 다 써야 해요. 안 그러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받으시면 미루지 마시고 쓰세요. 그런데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요? 제 경험상 가장 좋은 방법은 평소에 쓰시던 동네 가게에서 조금씩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동네 마트에서 일주일치 장보기, 미용실에서 머리하기, 약국에서 영양제 사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쓰시면 돼요. 그러면 평소 생활비도 아낄 수 있고 동네 가게도 도울 수 있고 일석이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지원금 카드는 따로 관리하시는 게 좋아요. 평소 쓰시는 카드와 섞이면 헷갈리거든요. 지갑에 따로 넣어두시거나 아예 다른 곳에 보관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꼭 받아두세요. 나중에 얼마나 썼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증거로 쓸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원금 잔액 확인하는 방법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카드사 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화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또는 가게에서 결제할 때 잔액을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 혹시 이미 사기를 당하신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빨리 대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먼저 휴대폰 요금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평소보다 많이 나왔거나 모르는 결제 항목이 있으면 바로 통신사에 전화하세요. SKT, KT, LGU 플러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휴대폰 결제 서비스 해지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전화할 때 당황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휴대폰 결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인해 주시고 취소해 주세요라고 하시면 됩니다. 통신사에서는 보통 본인 확인을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할 거예요. 이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정도 물어볼 텐데 이건 정상적인 절차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미 나간 돈에 대해서도 환불 요청을 하세요. 사기로 인한 결제라고 설명하시면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요청해 보세요. 만약에 통신사에서 해결이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에 신고하세요. 전화번호는 1372번이에요. 여기서 상담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셔도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건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젊은 가족들이 이런 일에는 더 익숙하거든요.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가족들은 여러분을 탓하지 않을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분 중에 조할아버지가 계세요. 이분도 사기를 당하셨는데 처음에는 가족들한테 말하기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런데 며느리한테 털어놓고 나서 며느리가 모든 걸 해결해 주셨대요. 그리고 나서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이런 일은 빨리 해결해야 해요라고 하더래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앞으로는 더 조심하시는 거예요. 한 번 당하셨다고 해서 계속 당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을 기억하시고 의심스러운 문자나 전화가 오면 바로 차단하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주세요. 이런 사기는 혼자만 당하는 게 아니라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다 타겟이 되거든요. 경로당이나 동네에서 만나시는 분들한테 요즘 이런 사기가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사기꾼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기 수법이 알려지면 당하는 사람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변에 알리시는 것만으로도 사기 예방에 큰 도움이 돼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요즘 사기꾼들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단순한 수법을 썼는데 이제는 정말 정부 사이트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거든요. 특히 최근에는 AI 음성이라는 기술까지 사용해요. 실제 정부 관계자 목소리와 똑같이 만들어서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입니다. 지원금 신청하지 않으셨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부에서는 절대로 개인한테 전화해서 지원금 신청하라고 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만약에 그런 전화가 온다면 100% 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새로운 수법이 있어요. 이미 신청하셨는데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다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기예요. 진짜로 서류에 문제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우편으로 공식 문서를 보내거든요. 그리고 요즘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사기를 쳐요. 마치 정부에서 보낸 것처럼 만들어서 지원금 신청 링크를 보내는 거죠. 여러분, 카카오톡으로 온 지원금 관련 메시지는 무조건 사기라고 생각하세요.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상담한 분이 계세요. 60대 최아주머니인데 카카오톡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안내라는 메시지를 받으셨대요. 발신자가 정부지원금 센터로 되어 있어서 믿으셨던 거죠. 다행히 이분은 아들한테 먼저 물어보셨어요. 아들아, 카카오톡으로 이런 메시지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아들이 엄마, 그거 사기예요. 정부에서 카카오톡으로 그런 거 안 보내요라고 해서 피해를 안 당하셨어요. 이분 말씀이 정말 다행이다. 만약에 아들한테 안 물어봤으면 속을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현명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의심스러운 메시지가 오면 일단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사기 메시지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긴급하다, 마감 임박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사람을 재촉해서 생각할 시간을 안 주려는 거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입력을 요구해요.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심지어 카드 정보까지 달라고 해요. 진짜 정부 지원금은 이미 여러분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굳이 다시 입력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세 번째는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원금 받으려면 수수료 몇천 원 내세요. 이런 식으로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정부에서 돈을 주는데 왜 수수료를 받겠어요? 이런 특징들을 기억해 두시면 사기 메시지를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런 사기를 당하셨다고 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잘못이 아니에요. 사기꾼들이 나쁜 거지. 속은 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30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내가 바보 같았다는 자책감이에요. 그런데 그럴 필요 없어요.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게 속이는 거라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어요. 오히려 중요한 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더 현명해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알려주시는 거고요.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지원금 관련해서 기억하실 것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모르는 문자나 전화는 무조건 의심하세요. 정부에서 개인한테 직접 연락해서 지원금 신청하라고 하지 않아요. 두 번째, 궁금하면 가족이나 주민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혼자 판단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세 번째, 진짜 지원금은 정부24 카드사 앱,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하세요. 다른 곳에서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이 3가지만 기억하시면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이런 문자나 전화 받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꼭 알려주세요. 특히 휴대폰 잘 모르시는 어르신들한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가족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세요. 손자, 손녀들에게도 보여주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사기 당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말씀해 주세요. 가족들이 알고 있으면 더 안전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아는 한 가정은 가족 단톡방에서 이런 정보를 계속 공유하신대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의심스러운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 사진 찍어서 올리시고 가족들이 그거 사기예요. 절대 누르지 마세요라고 알려드린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사기꾼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받으시는 정부 지원금은 여러분이 평생 열심히 살아오시면서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당당하게 받으실 자격이 있는 거고 안전하게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 때문에 주눅 들지 마시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안전한 방법으로 지원금 받으시고 동네 가게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도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 분이라도 덜 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사기꾼들한테 절대 당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